네, 안녕하세요. 장기센터 양지수입니다. 궁금하신 거는 홈페이지에 질문란에 올리시면 이게 다 답을 해드리거든요. 질문란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앞에서도 간이식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간암도 재발할 수 있고 B형, C형 간염이 재발을 할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장 이식도 이제 오래되면 신장 질환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신장 이식 후에 이제 주요 문제점들은 요즘은 급성 수술적인 합병증이나 아니면 초반에 일어나는 급성 거부 반응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수술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정착되었고 약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급성 거부 반응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계는 최소한 몇 년은 쓰시죠. 그래서 산 사람한테 받으시면 20년은 쓰시고요. 돌아가신 분한테 받으면 평균 15년이 넘어가니까 장기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주로 이제 신장을 얼마나 오래 쓰는지, 얼마나 오래 사시는지를 자주유지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만성 거부 반응이고요. 이거는 조금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금살금. 만성 합병증에서 심장질환, 감염, 암, 당뇨병, 뼈가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체질이 그대로니까 신장질환이 재발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려면 100명이 살았다가요 1년, 2년, 3년, 4년 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80% 사람만 살죠. 한 10년 되니까. 보면 이 빨간 게 만성 거부 반응이에요. 만성 거부 반응이 생기면 제일 빨리 신장이 망가지죠. 그 다음으로는 만성 합병증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신장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재발성 신장염이에요. 이 급성 거부 반응은 장기적인 영향이 거의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 세 가지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이제 아래 조금 많이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재발성 신장병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질환이죠. 신장염 재발은 주는 사람에 달려있는 거 아니고 받는 사람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병이 있는 공여자한테 신장을 떼서 환자한테 이식해 놓으면 신장 기능이 기능 잘해요. 그 신장병이 너무 심해서 많이 망가진 게 아니면 초기 신장염이 있던 사람 신장을 받으셔도 받는 사람이 달려있기 때문에 신장은 기능을 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정상 사람의 신장을 받더라도요. 신장염을 앓았던 사람들은 체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 재발은 수혜자에 달려있는 문제고 공유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신장질환을 초기에부터 이렇게 감시를 해서 병원을 다니신 분은 어떤 신장질환이 생겨서 나중에 다 망가졌다는 걸 쭉 아시는데 평상시 하나도 관리 안 하셨다가 말기가 돼서 발견된 분들이 되게 많으셨죠. 요즘에도 조금 있으신데 그러면 원래 신장질환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신장질환의 특징이 원인이 어찌됐든 거의 마지막 모습은 비슷하거든요.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고혈압이 원인이었던 경우보다는 신장이 망가져서 2차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신장이 정상이다가 혈압이 높다가 수십 년 지속하다가 망가지면 이제 고혈압성 신장병이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은 신장이 나빠져서 2차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식하고 나면 우리가 감시를 아주 면밀하게 하잖아요. 그럼 재발한 거를 이제 조기에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재발한 질환을 보고서야 자기가 어떤 병을 옛날에 알았다는 걸 역으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신장염증요, 사구체신염이나 당뇨병성 신증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특히 조직검사에 보면 거의 100% 재발을 해요. 그렇지만 천천히 진행은 하죠. 또 하나는 옛날에 신장염, 사구체신염이 없었던 사람도 새로 생길 수도 있어요. 드물게. 그래서 재발할 수도 있고 처음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원인 신장 질환에 따른 재발률을 한번 보면 아시아 사람한테 제일 흔한 그 신장염이 IgA 신병증
이게 제일 흔한데 3분의 1에서 재발하고요. 재발한 사람의 3분의 1에서 신장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망가져요. 다른 병에 비해서.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많이 앓는 국소분절성 사고체 경화증이라는 게 한 10 내지 15% 재발하죠. 그 다음에 막성신병증 어른한테 잘 발생하는 건데 재발률이 낮고요. 막정식성 신병증도 어른한테 잘 생기는 병인데 한 20, 30% 재발하고요. 이형은 특히 재발률이 아주 높아요. 되게 유전성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는 혈관염 관련된 사고체 신염 재발률이 한 15%, 루푸스가 5%, 당뇨병은 거의 100%, 용혈성 유독 증후군이라고 빈혈도 있고 혈소판도 떨어지면서 신장이 안 좋은 질환이 있는데 설사하고 연관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유전성입니다. 그리고 재발률이 한 50%고 재발되면 80% 이상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병은 미리 알면 그냥 이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질환들 빼고는 대개는 재발률이 높지 않고 재발되더라도 진행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식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투숙하는 것에 대해서 유리하죠.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의심하는지는 단백뇨와 혈뇨가 초기 징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 초기에 단백뇨 혈뇨는 잠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또는 내사자 이식을 받으면 일주일 정도 흔히 나와요. 근데 한 달 이상 나오는 건 드문데 한 달 이상 이렇게 1g 이상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면 이거는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왔다든지 안 그러면 원래 단백뇨가 많이 나오던 신장병 앓았던 분들은 초반에 나올 수는 있거든요. 지금 한 달 이상 1g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오면 신장에 재발을 했든지 새로 신장염이 생겨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로 대충 간접적으로 원인 질환을 추정을 하고요. 반 이상에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심하게 나오면 조직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단백뇨나 혈뇨 수준을 넘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크레아틴 수치가 오르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변이 덜 나오고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식 직후에 흔히 재발한다고 알려진 국소분절성 사고체 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수술 직후부터 감시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발률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후에는 3%, 5년 후에는 10%, 한 8년 후에는 20%까지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쓰면 쓸수록 재발은 잘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재발을 하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우리 신장염이라는 게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가 원래 나쁜 병균을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 몸을 구별을 잘못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잘못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게 치료 방침입니다. 우리가 이식을 하면 그 후환은 생기지 말라고 또 면역억제를 하잖아요. 이미 면역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면역억제 치료를 뚫고 생긴 거라서 아주 치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면역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 후반을 억제하려고 면역억제를 강하게 하잖아요. 그때는 재발이 드물거든요. 점점 면역억제를 낮추죠. 그 후반 위험이 점점 떨어지니까 합병증 줄이려고. 그러면 재발성 신장염 확률은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재발했을 때 강하게 다시 면역억제를 올리면 듣는 경우는 있지만 원인별로 좀 치료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듣는 경우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3분의 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잘 듣질 않아요. 면역억제. 이식하지 않는 상태보다는 이식한 후에는 이미 면역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생긴 병이라서 치료하기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원인에 관계없이 혈압을 낮춰주고요. 단백뇨를 줄이는 약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드셔서 단백뇨를 줄여서 최대한 천천히 나빠지게 억누르는 게 치료 목적이죠. 연세가 있으시면 천수를 누리는 동안만 문제가 안 되게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보존적인 치료가 중요한 거. 앞에서 재발할 수도 있지만 처음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구별할지. 과거의 조직검사 등으로 원인 질환을 알면 알 수 있죠. 그거하고 같은 병이면 재발한 거고요. 다른 병이면 처음 생긴 병.
그렇지만 원인 신장 질환을 모를 때는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죠. 국소 분절성 사고체 개발증 같은 거는 아주 재발을 잘하거든요. 이런 게 생기면 아마 재발성 신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막성 신병증은 재발이 드문 병이지만 처음으로 잘 생기는 병이 생기면 아마 처음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흔히 생기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국소 분절성 사고체 개발증은 어린이한테 많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린이는 2달 내에 생겨요. 되게 평균 어른은 5대에 생기는데 어린이는 비교적 좀 잘 들어요. 치료에 빨리 치료할수록 잘 듣고요.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가 늦고요. 어른들은 재발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는 경우보다 신장이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재발이 중요하고요. 어린이한테서 재발이 많고 전에 재발했던 사람한테 재발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되고 치료는 피를 뽑아내가지고요. 나쁜 물질 제거해가지고 다시 넣어주는 혈장 교환술 치료입니다. 또 하나는 리투키맘이라는 주사를 요즘 하고 있고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이 비교적 잘 들어요. 타크로니무스보다.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원인에 관계없이 단백뇨를 줄이는 혈압약 등을 쓰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치료하면 60% 이상 치료를 하고요. 요 중에 몇 개만 약하게 치료할 경우 한 3분의 1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잘 듣기 때문에 단백뇨를 면밀히 감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gA 신병증 가장 흔한 사고체 신병이죠. 한 3분의 1에 재발하고 재발한 경우와 안 한 경우하고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할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제 단백뇨 줄이는 치료하고 혈압 관리하면 비교적 오래 쓸 수 있고요. 사실은 이 질환 재발보다는 만성 거부반 이런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발했다고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이적인 완치법은 없습니다. 단백뇨 저하 치료가 주 치료인데요. 오메가3를 먹기도 하고 안지오텐신 수용제 차단제라는 특히 단백뇨를 잘 줄이는 그런 혈압약이 있습니다. 이런 걸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틴 수치가 많이 오른다든지 조직 검사가 심할 때는 혈장 교환술이나 이런 다른 면역제 치료를 강하게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편도절제술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편도염 자주 앓고 하는 분은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막성 신병증은 재발보다는 처음 잘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경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는 역시 단백뇨 저하 치료, 이런 게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이런 보존적인 치료가 주고요. 또 하나는 리투키맙을 1주 간격으로 4회 치료하면 잘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한 3분의 1은 완전히 낫고요. 3분의 1은 부분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되게 막성신병증이 생기면 리투키맙 주사를 맞춰요. 막정식성은 용어가 다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자기가 앓으신 병이면 좀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대개는 원인 분명히 아니고 이런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푸스나 비형 간염, 혈액암 같은 경우 관련된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치료는 역시 보존적인 치료가 많고요. 그 다음에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이라는 게 있어요. 혈소판도 떨어지고 빈혈도 생기고 하는 이런 건데 설사하고 연관된 거면 대부분 잘 치료가 되고요. 설사하고 무관하면 그 중에 유전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병은 사실은 미리 알았으면 신장만 이식하면 100% 재발하기 때문에 이식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원인 신질환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간혹 이런 병이 초기에 재발 잘하거든요. 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과거에는 치료법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에클루즈맙이라는 아주 고가 약이 들어왔는데 1억이 넘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아는 게 중요하고요. 유전질환이 아닐 경우에는 혈장교환술 이렇게 하면 또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질환인 경우에는 간 이식하고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성공적으로 한 경우가 있고요. 국내에 두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일란성 상생아에서 이식을 하면
극우 반응이 잘 안 생겨요.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일란성 상생아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테스트 해보면 한 20%는 아니에요. 아주 흡사하지만 유전적으로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가 아니고 진짜 일란성 상생하면 3개월 내지 6개월에 면역체제 다 끊습니다. 지금도요. 근데 면역체제를 다 끊으니까 신장질환 재발이 남보다 잘해요. 왜냐하면 체질은 그대로잖아요. 특히 일란성 쌍생아 신장이니까 신장의 특성도 조금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극우 반응은 덜 생기는 대신 재발률은 높아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이득이냐. 극우 반응 안 생기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으면 제일 좋은 인식입니다. 하지만 약 다 끊었을 때는 재발하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재발하면 원래 이식 안 했던 환자하고 똑같이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오버해서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요약하면 이식 전 자기 신장을 망가뜨렸던 대부분 신장질환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언젠가는 재발한다고 알고 계십시오. 근데 원인 신장이 재발할 경우에 대부분은 천천히 진행하는데 일부 병은 빨리 진행합니다. 그래서 재발 안 한 사람보다는 재발한 경우 수명을 단축하니까 재발하는 것을 잘 감시를 해야 된다. 어떻게 감시하느냐? 소변검사에서 단백질 회조가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시고요. 신기능이 갑자기 저하될 때 극우 반응이 아닌 경우 재발한 걸 잘 알아야 되고 결국 조직검사로 이제 잡아내는 거죠. 우리 1년째 정기 조직검사를 하거든요.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게 재발하는지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원인 신장 재발했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 신장 재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만성 극우 반응, 두 번째로 더 위험한 것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감염,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가 더 중요하고 세 번째로 재발한다는 신장질환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주 치료는 면역체를 세게 강화시켰을 때 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혈압 조절하고 담배 유출이나 약물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오늘 강의한 것도 다 올라갈 거거든요. 오늘 운동요법 나중에 할 텐데 그것도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으신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이런 동영상 강의가 다 뜹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르시면 그 가족분들한테 좀 키워달라고 하시고요. 전문의 상담실이 있으니까 올리시면 되게 하루 내로 답을 하고요. 우리 코멘트 하시고 잘 모르면 저한테 이야기하니까 제가 또 올리거든요.